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길입니다. 예, 오늘 진짜로 마지막 무역 수출입 관련 무역 마지막 시간 대기할게요.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오늘 교재 129페이지요. 예, 심가공 결전 볼게요. 예, 심가공 결전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예, 일단 말부터가 좀 상당히 거시기 하죠. 예, 심가공 결전.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서 1부터 볼게요. 중국 내 1차 가공업체의 가공을 마친 반제품을 2차 가공업체가 최종으로 가공해서 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를 전창 또는 심가공 결전이라 한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게요. 한국, 중국, 꼭 이렇게 들어올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한국, 일본으로 할게요. 네, 일본으로 하겠습니다. 네. 꼭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꼭 일본에서 올 필요가 없어요. 뭐 홍콩에서 올 필요도 없고 이건 원래 없어도 되는데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린 것 뿐입니다. 이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네,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게 심지어 일본이 아니고 역시 한국이어도 돼요. 여기서 똑같이 와도 되고요. 별로 안 중요해요. 이 과정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1차로 가공을 해서 1차 가공으로 다 안 되면 2차 가공하고 2차 가공도 안 되면 3차까지 가공해서 완성품을 수출한다 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1차, 2차, 3차. 그래서 수출한다. 네, 그냥 이거 신경 안 써도, 이쪽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굳이 뭐 일본이냐 한국이냐 뭐 전혀 상관없고, 심지어 없어도 돼요. 1차로 지가 만든 거 넘기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수입을 안 했다 하셔도 된다고. 알으셨죠? 여러분, 이런 거래 흐름을 한국에서 한다면 뭐라고 말해요? 이런 거래를 뭐라고요? 이게 중국이 아니고 이쪽이 한국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넘기고 수출 나가는 거예요. 국내 무역에서 로컬 LC라고 하죠. 수출품으로 확인되는 거는 한국 내에서 이쪽이 한국을 가정했을 때 이 거래를 이것도 수출로 봐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일단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로컬 LC에서 국내 무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로컬 LC. 이 거래, 이거를 신용장인데 수출을 본다라는 의미죠. 일단은 뭐 이것도 수출로 친다라는 개념으로 봐줄게요.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게요. 이런 거래도 중국에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거래를 로컬 LC라고, 여러분 까놓고 이야기하면 이거 지금 로컬 거래예요? 아니면 경내 거래예요? 경내 거래죠. 국가 내 거래죠. 근데 이게 수출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출로 봐줄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컬 LC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으로 옵니다. 중국에서 오면 이거 로컬 거래예요? 아니면 수출 거래예요? 1단계, 2단계, 1차, 2차 거래는. 로컬 거래죠? 수출 아니죠. 수출하면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로컬 LC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중국도 그런 거래를 해서 혜택을 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차에서 만든 걸 2차로 넘기고 2차에서 만든 걸 3차로 넘기고 하는 걸 중국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래를 전창. 전이 뭐예요? 전창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좀 전장이 맞죠. 전창. 구를 전자죠. 장은 운동장 할 때 장이죠. 그래서 공장을 옮기는 거예요. 1차에서 가공하고 2차로 옮기고 3차. 전장, 운동장, 공장을 옮긴다는 말이에요. 전장. 또는 기풀심자를 써서 심가공, 추가 가공 개념이죠. 그렇다면 심가공 결전이라고 한다. 결전도 똑같이 구르고 부르는 이야기죠. 심가공, 추가 가공으로 구르고 부른다, 돌리잖아 계속. 그래서 전장 또는 심가공 결전에서 중국말로 전창 그러고 전자공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런 걸 따로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심가공 결전이라고 표시를 했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 보시면 광동성 일대에서 예 맞아요. 그쪽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볼까요? 이거를 여러분 한국에서는 수출을 이 면세예요? 아니면 영세예요? 영세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마이너스로 툭 튀어나와 버리죠. 중국에서는 면세이기 때문에 강제로 매입세액을 밀어줘야 되죠. 퇴세를 해야 되죠. 퇴세를 해야 되죠. 밀어내야 되죠. 예, 그래서 면저퇴 이야기가 나온 거고 한국은 영세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중국은 어쩌다고? 지금 여기서 이걸 갖다가 똑같이 수출로 봐줬어요. 한국처럼 로컬레이션을 좀 수출로 봐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한국은 영세율 쓰기 때문에 당연히 다 빠지는데 수출로 봐주니까 퇴세가 돼요, 안 돼요? 수출로 봐주는데 여러분 예, 수출로 보긴 보는데 얘 수출 신고서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넘기는데 없죠. 한국은 아예 이걸 로컬 애쇼에서 영세를 때려줘 버리니까 상관없는데 얘는 이 거래는 수출로 봐줘. 근데 매입세액 자체가 수출 신고서가 없으니까 퇴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옛날에는 잘 볼게요. 일본이든지 한국이든지 원자재가 와서 가공, 인가공만 했다면 추가 매입세액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수출로 봐서 매출만 면세로 떨어지고 매입세액은 무공제한다. 하더라도 큰 뭐 손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다 노가다인데 뭐. 아까 말했던 건 전기료 있었겠죠? 지난번에 했던 건 전기료 정도에 조금만 매입세 공제만 희생하면 되는 거에 썼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한다고 이거다가 수출로 봐서 면세를 했었다고. 예. 수출로 본다까지만 기억하시면 안 돼. 뭘로 본다고? 면세로 해준다고. 수출로 봐서 면세로.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광동성 일대에서 옛날에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그래서 심가공 결정을 하고 있었다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광동성 일대에서 어쩌고저쩌고에서 산동성에도 있었고 많이 했었다. 심가공 결정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요. 예, 중국 정부는 심가공 결정이 중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92년 외상투자기의 수출 및 주입 증대를 위해서 내려 또는 진료 가공 형식으로 조립 수출할 경우에 이걸 갖다가 1차에서 2차로 넘길 때, 로컬 1차에서 2차로 넘길 때 보세 처리한다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심가공 결정에 대해서 증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음. 즉 심가공 결정에 대해서 면세 처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심가공 결정에 대해서 면세 처리를 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문건을 2006년 4월 30일 기실효에서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면세를 폐지해주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건 한국 이야기인 거고, 이걸 폐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거래는 짤 없이 로컬 거래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폐지하는 바람에 현재로는 징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 뭐로 하냐? 이렇게 생각해 봐봐요. 그냥 로컬 거래죠. 예. 그럼 이 말 뭐로 하냐? 당연하고 숫자적인 말 뭐로 하냐? 뭐 옛날 역사 소개하냐? 제가 그렇게 할 일 없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맨 아래 보시면. 하지만, 예, 국가재무총국이 이렇게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현재에도 지방정부 자체 규정으로 예, 좌창 심가공 결전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예, 사천성에도 있고요, 대련시에도 있고요. 예, 지역마다 심가공 결전이라고 하는 것을 면세로 처리해주는 지방 정부의 권한에 따라서 지금도 면세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볼게요. 여기 볼게요. 아래 표 볼게요. 심가공 결전에 대해서 징치세 일반 과세 처리하는 경우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로컬에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출을 봐줬었다. 예, 면세 1차에서 2차로 넘길 때 면세였다는 거죠. 그러면 2차 입장에서는 받은 세금 계산서가 면세 세금 계산서예요? 아니면 일반 로컬 계산서예요? 면세 계산서죠. 거기 매입세액 붙어 있어야 안 붙어 있어요? 면세가 그러니까 없죠. 원래 없는 거죠. 면세 연세가 비용 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게 폐지되면 어떻게 돼요?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거래 자체가 면세 거래로 바뀌어요? 아니면 일반 과세 거래로 바뀌어요? 일반 과세. 그러면 우리가 아는 매입세 공제 써먹으면 되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걸 면세를 해주는 지역도 있다. 변경 전 보시면 1차 가공업체의 자재 수입 시 면세. 예, 1차 가공업체의 이야기죠. 1차 가공업체에 수입해 올 때. 예, 1차 가공업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면세로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1차 가공업체의 수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수출로 봐주니까 이것도 보세를 할 수 있겠죠. 면세 처리할 수 있겠죠. 가공무역 면세 수입 면세 처리한다. 변경 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차 가공업체의 매출 계산서 여기 여기죠. 1차 가공업체의 매출 계산서 이전에는 면세 계산서였어요. 일반 과세 계산서였어요. 면세 세금 계산서죠. 변경 후에는 일반 계산서 13%짜리인 거죠. 그 다음에 1차 가공업체의 증지세 매입세에 대한 처리. 예, 1차 가공업체 여기서 전기랑 샀죠. 예, 이게 수출이니까 이거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출 인정 안 되니까 매입세도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전기 사잖아. 예, 근데 수출 이 거래는 수출을 해주는데 수출 확인서가 있어야지 퇴세가 들어가죠. 내려든 진료든 간에. 예, 근데 이게 수출 확인서 없죠. 수출 증명서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로컬에서 신고한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변경 후에는 이 일반 거래니까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가공업체의 매입세 공제. 2차 가공업체에 매입했죠. 변경 전에는 면세 제외하죠. 이해되시겠어요? 변경 후에는 당연히 일반 세금계산서니까 공제 처리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요. 130페이지 예제를 볼게요. 솔직히 이건 예제를 별로 안 봐도 되는데 설명을 할게요. 책에 만들어 놓았는데 뭐. 예. 예, 중국 자회사는 진료업체예요. 진료업체입니다. 원재료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예, 그걸 신가공 결전 형태로 중국의 2차 가공업체한테 반출 팔았다는 거죠. 팔았으면서 2차 가공업체를 추가 가공해서 해외에 수출했다. 세부담은 아래와 같다. 반제품 판매가액이 얼마? 150만 원. 그러니까 1차에서 2차로 넘긴 게 얼마다? 150만 원에 넘긴 거죠. 맨 아래 완제품 수출 금액은 얼마다? 2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차 업체의 원자재 면세 수입 가격 원재료 금액이 얼마다? 50만 원. 그 다음에 1차 가공 업체의 수출 경내 매입 부재료가 50만 원이다. 총 얼마 들인 거예요? 부재료하고 원재료 사서 100만 원 만들어서 100만 원 원가 들여서 150만 원에 파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50만 원 로컬에서 50만 원 샀기 때문에 13%에서 매입세액이 6.5만 원이다. 그 다음에 반제품의 증치세율 13%고 환급률이 7%짜리다. 예, 볼게요. 1차 가공업체 중국, 한국 있는데요. 한국이라면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거래가. 한국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이 거래가 한국에서 일어났었더라면 이야기니까 한국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중국 볼게요. 1차 가공업체의 매출세액 얼마 팔았어요? 150만 원이죠? 네, 지금 바뀌었죠? 순가분 결정 로컬 거래죠? 13% 곱하니까 19.5만 원의 매출세액이고요. 예, 1차 가공업체 매입세액 얼마? 6.5죠. 예, 6.5고 밑에 있는 거는 우리 했던 거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그 이야기예요. 첫 번째 계산할 때 매입세액 공제 불능세액이죠. 예. 근데 지금 불능액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틀렸나? 생각해 보세요. 시간 1분 드릴게. 여러분, 이것은 수출이에요, 로컬이에요? 로컬이죠. 예. 매입세 공제 한도 계산하고 하는 건 뭐예요? 수출일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필요 없지.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19.5만 원의 매출세액이고 매입세액이 6.5일 뿐이죠. 그러니까 실제 납부하는 거 얼마 납부하면 끝나요? 13만큼 납부하면 끝나는 거죠. 차액 빼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2차 가공업체, 2차 가공은 1차한테 샀죠? 얼마 세금계산서 산 거예요? 매입세액이 얼마예요? 1차 가공의 매출세액이 19.5가 2차 가공업체의 매입액인 거죠? 일반 로컬 거래잖아, 그냥. 예. 근데 얘는 2차 가공을, 얘는 수출을 갖다가 했죠? 2차 가공업체 최종 수출업체잖아. 그러니까 공제 불능 매입세 총 수출액 곱하기 세율 차이. 순수출액. 예. 얘가 면세로 사온 재가 있어요, 없어요? 2차 업체는. 없죠? 150만원 로컬 구입한 거잖아. 그러니까 200만원. 순수출액 200이죠? 200 곱하기 세율 차이 6% 하니까 12만원이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나왔고요. 예, 납부세액은 매출이 빵이죠? 매출세액이 빵이죠? 수출이니까. 가로 열고 닫고 19.5에서 매입세액 빼기 매입세액 불공제액 해서 환급이 얼마가 떠요? 7.5만원이 떴고요. 예, 그래서 실제 세 부담은 19.5를 매입할 때 했고 7.5를 환급받으니 12만원만큼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태껏 했던 거 총 복습하는 개념이에요. 예. 근데 한국이라면, 예, 영세를 줘서 로컬 매출로, 로컬 LC를 끊었으면, 예, 매입세액이 6.5일 거고, 처음에 사왔을 때, 세율 중과가 동일하게 가정한다면, 매출액이 영세율이니까 매입액 다 고세산이 환급 나오겠죠? 6.5만큼 납부 환급이 뜨겠죠? 그 다음에 2차 가공업체는 아예 매입 자체가 빵이죠?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 나발이고 없죠? 수출도 빵이죠? 예, 그래서 아예 세금 빵빵빵 뜹니다. 영세율. 이해되시겠어요? 예, 한국하고 비교를 한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심가공열전의 용어 정도 설명을 드렸고, 예, 상당 부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아직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근데 심가공결전 자체가 뭐다? 로컬 거래이지만, 예, 거래를 면세 처리해준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예, 심가공결정 혜택을 받는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 더 중요한 얘기 설명드릴게요. 예,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회사가 여기 있는데, 우리 회사가 여기 있어요. 이 회사한테 납품을 해요. 예. 심가공 결정을 한대, 얘네들이. 그럼 얘는 면세겠죠? 이거래요. 2차 가공업체도 면세겠죠? 그러면 얘는 2차 가공업체는 이쪽한테 원재료든지 부자를 사올 때 부가가치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가급적 면세를 요구하겠어요? 아니면 과세를 세금 13%다 붙어 있는 걸 달라고 하겠어요? 얘는 면세죠. 3천 납할 때. 그러면 이 업체는 2차 업체는 매입을 할 때 이 회사한테 납품업체한테 회사한테 납품을 석유를 사온다 칩시다.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를 면세 세금계산서를 요구를 하겠어요? 아니면 일반 과세를 요구하겠어요? 왕왕 이런 일이 있어요. 네.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내가 면세 업체야. 나한테 면세 세금계산서를 끊어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능해요. 이거 면세잖아. 면세요, 과세요? 이게 심가공열전 인정되는 지역이라면 이거 끊는 거 면세로 끊죠? 그러니까 이것도 면세로 끊는다고. 이해되겠어요? 이 전체가 다 심가공열전 인정되는 지역이라면. 예. 그러면 면세는 세율이 빵인 거죠. 예.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과세나 면세나 회계상으로는 매출액이 똑같죠. 과세일 경우에는 옆에 부가세 세금계산서만 더 끊긴 것 뿐이지. 예. 이렇게 좋다고 영업을 한동안 했어요. 근데 이 회사 CFO께서 이 심가공 결정을 이해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회사는 해외에서 석유화학 제품 수입해왔습니다. 수입했어. 일반 무역. 왜냐면 여기 납품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 로컬 수출도 했거든. 로컬 매출.
로컬 수출이 아니라 로컬 매출이요. 일반 제3자 거래로 중국 내 내수 판매를 했다고. 당연히 일반 무역회사 갖고 왔겠죠. 일이 신나게 했어. 좋다고 해서. 한국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 생각이라면 로컬 LC니까 다 환급 떨어지면 생각하겠지. 다 떨어지잖아. 근데 지금 여기 한국이에요, 중국이에요, 회사가? 중국이죠. 일이 던지게 되면, 면세를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입해온 것 중에 일반 과세 매입해온 게 다 불공제죠. 과세에 쓴 것만, 증치세 과세된 것만 아래 매입세 공제가 되지. 면세 사업에 쓴 거는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자기는 좋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한국 계산 생각하고 매입세 다 공제를 신청을 했어요. 예. 로컬, 그러니까 이 관할 세무서에서도 이 금액이 얼마 되기 전까지는 공제를 다 받아줬어. 근데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는데 보니까, 야, 니네 이거 면세 매출했네? 그럼 너 이 매입한 것 중에서 일이 한 거는 매입세 공제하는 게 맞는데, 일이 보낸 거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매입세 공제하면 돼요, 안 돼요? 8년 정도를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얘는 왜 계속 좋다고 얘한테 샀겠어요? 이걸 아는, 일이 하는 걸 알면 이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았던 사람은 이 세금만큼 업해서 끊었겠죠. 이해돼요? 이게 면세면 이 뒤에서 채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공제만큼 가격 판매 단가를 높였어야 됐죠. 여기 있는 CF는 그걸 모르는 거야. 매입세 공제라는 걸 당연히 매입세 공제 신청 계속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엄청난 거죠. 13%가 더 있는 거지. 좋게 산 거야. 얘는 얘한테 계속 주세요. 당불됐지. 이해돼요? 네. 근데 이 업체는 얘한테 면세를 팔면 매입세 불공제라는 거 아는 업체는 발생한 매입세만큼 엎어서 단가를 매졌겠죠. 계약을 맺었겠죠. 근데 이 사람 여기 있는 CF는 그걸 몰랐으니까 다 매입세 공제 신청을 했었고 세무서도 해줬었어. 8년 후에 알았어. 예, 얘도 좋았지. 놀았지. 소유학생 국제시가 뻔한데 얘는 13%씩 싸게 주니까. CF 집에 가야 돼. 용서를 받았긴 받았는데. 네. 8년이니까 주재원 2번 맡겼겠죠. 최소한. 마지막 주재원은 똥 밟은 거죠. 네. 3번 맡겼죠, 주재원. 아유. 여러분, 이런 거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래, 면세 거래 있다 싶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셔야 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되면 돼요? 안 돼요? 그 피와 살이 되고 돈이 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예? 요새 이런 강의 요즘 못 들어요. 꼭 회원가입하셔. 네. 그 다음에 이제 131페이지 수입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뭐 어떻게 내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예. 지금 한국 입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수입품이 들어와요, 한국에서. 예, 그냥 일반 무역으로 설명드릴게요. 한국 관세청에서, 관세청이 아니라 세관에서, 한국은 세관이죠? 예, 세관에서 과세를 하죠. 뭐 어떤 세금? 관세, 관세, 부가세, 그 다음에 특별 소비세 등을 과세하겠죠. 그럼 그때 과세하는 과세 표준이 뭐냐? 과세에 대한 금액이 뭐냐? 그럼 이렇게 올 때, 여러분 무역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FOB, CIF, 여러 개 있는데 두 개만 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FOB하고 CIF 차이가 뭐예요? 어느 금액이 더 높아요? 어느 게 더 금액이 더 커요? CIF가 더 크죠? 뭐만큼? 보험하고 물류비만큼 더 CIF가 큰 거죠? 프리는 배 태울 때, 중국에서 배 태울 때 프리 온보드에서 물류비하고 보험료가 안 들어간 거죠, FOB는. CIF는 뭐가 들어갔어요? 한국 도착할 때까지 기준이니까, 예, 물류비하고 보험료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계약서 따라서 여기 과세할 때 FOB로 온 금액이 싸게 나오게 보이죠. CIF는 똑같은 물건인데 금액이 비싸게 보이죠. 그러면 한국의 세관 입장에서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와 증치세, 부가세를 때릴까요? 하는 이야기예요. 뭘로 해야 돼요? FOB예요? CIF예요? CIF죠. 정상으로 여기 도달하는데 발생하는 총 원가를 더 적절히 반영하는 게 FOB예요? CIF예요? CIF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FOB로 계약서 썼다 하더라도 과세는 뭘로 환산해서 다시 때린다? CIF로 한다. 그래서 한국만 그런 거 아니고 중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월드와이드한 당연한 논리예요. 우리나라에 한국 돌았을 때의 그 기준 금액이니까 물류비하고 보험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입관세의 징수 기준은 CIF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수입 화물의 증치세, 부가치세는 CIF 금액에다가 관세 제일 먼저 붙여요. 예, 과세는 순서예요. 관세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붙는다? 소비세 붙고, 예, 관세 먼저 붙이고, 그러면 소비세 붙이는 금액은 뭐예요? 물건 금액 더하기 관세까지 된 거에다가 소비세 세율을 곱해요. 그 다음에 관세, 소비세 붙은 금액, 그 다음에 물건가까지 한 금액에다가 뭘 붙여요? 관세, 증치세, 부가치세 세율을 곱한다. 순서가 관세, 소비세, 부가치세로 붙습니다. 월드와이드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하셔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하고, 15일 지나면 뭐부터요? 예, 그 세금 이자뿐만 아니라 이제 참고비까지 이제 가산이 되기 시작해요. 예. 그 다음에 132페이지요. 예, 수입 후 3개월 후에 국외로 재반출할 예정인데 수입 단계 세금을 안 낼 수 있나요? 예, 들어갔다 그만 나간다는 이야기죠. 예,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케이스마다 다르죠. 예, 재반출 예정 수입 품목일 때,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쭉 보시면 뭐 전시회에 참여했다. 예, 중국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오는 거 아니죠? 보여주고 나갈 거 명확하니까. 예, 그 다음에 뉴스, 문화 교류에서 쓸 목적이다. 3번, 1번, 2번. 그 다음에 과학 연구 목적으로 단기로 쓰고 가져갈 거다. 그 다음에 5번에 들어가는 1번부터 4를 위해서 거기에 쓰는 캐리어. 물건을 포장하기 위한 컨테이너라든지 그 컨테이너도 면세해 줄게 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6번 샘플. 샘플은 견본이죠. 본인이 같이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테스트에 쓰이는 기구. 예, 우리가 어떤 기계장치를 납품하는데 기계장치가 제대로 되는지, 예를 들면 뭐 어떤 엔진을 납품했다고 칩시다. 큰 보일러 납품했다. 그럼 그 보일러가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에 필요한 검측기계 이런 것들은 예, 면세다. 금방 쓰고 나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화물을 담는 용기 컨테이너 다시 설명되고 있죠. 그 다음에 비상업적인 용도 하는데, 예, 말 있는 거 1번 위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몇 개월? 맥시멈 몇 개월? 6개월까지는 예, 이 아래에 있는 요건을 적용해서 쓰고 나갈 수가 있다. 예. 근데 실제 목적에 쓰는 거 아니죠? 전시회라든지 교육기라든지 이런 거에 쓰는 목적이지, 예, 건축에 쓰는 기계인데 한 2개월만 쓰면 돼요. 어떻게 핑계 삼아서 이걸 안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지사업 목적에 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33페이지요. 한국 본사로, 지금 우리 중국 입장이에요. 예, 본사가 한국에다 갚아야 될 게 10,000원 있고요. 10,000불 있고요. 예, 한국에서 받아와야 될 게 3,000불 있어요. 그럼 퉁 치고 나서 7,000불은 한국으로 보내면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국제무역거래는 예,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아야 되지. 퉁치는 거래 된다, 안 된다? 퉁 못 친다. 한국말로 퉁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예, 상계는 두 글자죠.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상호계산이라고 해요. 상계란 말이 상호계산의 약자예요. 상호계산. 예, 상계 안 된다 해서 133페이지는 한국 규정이죠. 예, 한국 규정이 쭉 있고 상계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134페이지는 중국법이죠. 예, 중국법 역시 상계가 불가능하다라고 예,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3번, 3일간
수업을 해서 중국에서의 무역, 수출이 관련된 세무 관련 내용을 다 봤습니다. 오랜 시간 수업을 했고요. 여러분 많이 답답하셨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시면 언젠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나중에 회사에서 기업에서 실제로 오퍼레이션 할 때는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세요. 그때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면 진로가 어느 게 유리할까요? 수시로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세율 같은 것 때문에 바뀌죠. 그래서 100% 이 책 믿으시면 안 되고 거짓말이라는 건 아닌데 이 책만 갖고 여러분 의사 결정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다시 저를 찾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이것으로 3일간 무역, 수출입 관련된 회계, 세무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